원하시는 분들 얼른 모이세요. 지금 구해줘 스탁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류미라입니다. 자, 지수는 계속 연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종목별 또 업종별 쏠림 현상도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성장주, 실적주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슈 있는 개별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차별화된 전략, 남다른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부터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먼저 다시 돌아보시죠.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0.39% 올라서 2,351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41% 상승입니다. 857.63에 이번 주 문을 닫았네요. 자, 사실 오늘은요 좀 쉬어주나 했습니다. 코스피 장 중반에는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2,330선까지도 빠져서 또 주말을 앞두고 주춤하나 했습니다만 또 오후장에서는 올려 세우면서 다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연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10거래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받나 했는데요. 하지만 849선에서 하락도 제한적이었고요. 이내 상승으로 전환해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5G 관련주 좀 살펴보시죠.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오늘은 조금 더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통신업계 망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그 속에서도 장비주들이 강했는데요. 에이스테크가 오늘 일장 상한가 도달했고요. 솔리드도 22% 상승, 또 이외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살펴볼까요? LG화학이 74만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최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종목들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KG케미칼이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또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5% 급등 마감입니다. 이외 오르는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장 속에서 업종별 또 종목들은 희비가 갈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지만 또 마냥 웃지만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좀 잘 구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승하는 장 속에서 수익을 더 키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애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지금 유튜브로 또 TV로 동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요. 지금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불타는 금요일 또 화끈한 이 밤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출동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금요일 밤 한 주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전략을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성일, 김상민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간 좀 함께 채워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들 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계속 구해드릴 거고요. 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에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종목들 계속 구해드릴 거니까요. 요즘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관련해서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뉴스와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서 종목을 구하고 싶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와 게시판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또 한 주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기니까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 함께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먼저 조성일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는 좀 쉬어가겠지 싶어서 좀 마음을 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으로 떨어져도 뭐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또 배신하지 않고 끌어올려서 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장주 독식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성장주만 가고 그거 간 종목이 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우 강했던 2차 전지 대형주가 오늘도 또 올랐고요. 또 같이 성장했었던 자동차 업종, 올 하반기 때는 상반기를 넘어서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만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게임 업종 주요 종목들, 넷마블과 NC소프트, 다양한 종목들이 릴레이로 실적 발표를 하는 그 입장을 놔두고 있는데요. 그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NC소프트도 그렇고 특히 넷마블이 최근에 이번 주에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IT 쪽 대형주의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대응이 좀 어렵고 좀 많이 소외감 느낄 수도 있는 이번 한 주였고 또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는요. 저번 주까지는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또 이번 주에는 IT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더더욱 수급적으로도 좀 소외감 받는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전망을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주에는 미국이 지금 오늘 나왔죠. 전 세계 여행 금지 조치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또 트럼프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올해 11월 중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근원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달리 볼 것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것은 있기만 그래도 점점 더 전 세계 참 많은 그런 굴지의 빅파마들이 코로나 치료제와 또 백신을 너도 나도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분명 올 하반기에도 좋은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까지 이제 발동하면서 강제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시장의 악재는 되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악재 이외에는 별다른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제조업 PMI도 그렇고 잘 나오고 있고요. 고용 지표도 조금 부진하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풀린 많은 돈들이 다음 주에도 또 9월 달에도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이 지금도 투자 매력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식
쪽에 우리나라도 더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대비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더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92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신흥국, 특히 중국, 대만,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의 자금은 다음 주에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 환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전략을 보면요. 전기차 업종은 올 하반기 내년에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한번 11선이나 21선까지 주요 종목이 눌린다 한다면 눌림목 반등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게임 업종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는 사실 언제나 갑자기 또 급매물로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로스컷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8월 14일 날에 위안부의 날, 그리고 8월 15일에 광복절, 그리고 8월 24일 날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국이 일본에 연장 여부를 통보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역시나 코스피 성장주 위주로 먹고 있는 시장, 성장주 독식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다음 주 함께 체크해야 할 이슈나 경제 지표들, 또 전망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콕 집어서 전기차나 게임주 등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까지 업종도 또 테마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코스닥은 김상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0.4%가량 상승하면서 벌써 85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5G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기술적인 고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오전에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5G가 저값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런 유동성 장세에 따른 이런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대세 상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시장의 악재가 없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일단 2차 전지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필두로 이런 2차 전지들, 특히 소재주에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소재주의 이제 3대장이라고 불리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주목을 우리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전 세계 여행 금지를 경보를 해제하면서 이런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 같은 모두 투어 이런 여행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코로나 치료제가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런 여행주는 반드시 좀 우리가 깊게 좀 가져가 봐야 할 유망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이 빠진다고 해도 그런 빠진 업종을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과 다음 주를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시장은 5G 쪽을 업종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G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OLED 쪽도 지금 삼성의 QD 디스플레이 투자의 재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OLED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상민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앞서 오늘 주인공으로 또 선정해본 것처럼 이 5G나 2차 전지 관련주 강했던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여행 관련주들 오랜만에 움직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나 5G 기대감이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함께 OLED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공 사례와 함께 또 중간 점검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조성일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열심히 또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많은 종목들 열심히 구해주셨는데요. 그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이솔루션 먼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8월 3일 날 매수 처리를 했고요. 8월 5일 날 슈팅이 한번 나왔고 오늘 또 강하게 튀어주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이 벌써 20.43%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감사합니다. 또, 네, 축하드리면서 자, 이후 흐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5 업종 최근에 한 2주 정도 좀 이렇게 조정받는 흐름이었었지만 이 흐름 절대 깨지는 흐름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운 좋게 타이밍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었고 특히 오늘 금요일에 나왔던 흐름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그동안 기다렸던 상반기와 또 올 하반기 때의 정부와 또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집행할 5G 인프라 관련한 그 구체적인 금액이 오늘 나왔던 부분 때문에 또 앞으로도 3년 동안 24조 원 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거라는 그런 강한 그런 흐름 때문에 5G가 좋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다음 주에도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시장은 성장주 여기에 더 목말라 있습니다. 성장주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차화정 있었을 때 종목들 처음 때부터 끝까지 7배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오른 폭이 2배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데 2010년 초반대보다 지금 더욱더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포함해서 5G 종목들도 다음 주에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초가가 6만 200원이었는데 오늘 이 노란색 지금 원처럼 좀 올랐습니다. 좀 약간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1차 목표가로는 6만 6천 원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부분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목표가 때 매도하신 분은 좀 이제 매도하시면 되고요. 혹시 만약에 지금도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 한다면 다음 목표가로는 오늘 고점 부분이었던 72,500원 또는 73,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다음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5G의 흐름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죠. 또 지금은 특히나 성장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또 얘기 좋게 해주셨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2차 목표가도 잡아주셨는데요. 73,000원 부근까지는 계속 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스모신 소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계속 쭉쭉 올라줬고요. 그리고 지금도 최고가 17,050원에 최고가 수익률이 12.91%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셨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까지 조금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더 보면 좋겠죠? 네, 저도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설사 전기차 업종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금 저가 매수로 원하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작년 말과 올해 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양쪽의 시간 차이를 두고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업종에서 큰 흐름이 바뀐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종목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이 뭐냐면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반에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동박 쪽, 이쪽 종목들이 힘을 냈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추세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은 양극재, 특히 하이니켈 쪽, 이쪽 양극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은 더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또한 원래 양극재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양극재 사업도 같이 뛰어들었던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더 프리미엄을 주는 이 현상은 더욱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거의 원가 비중이 40% 이상 되고 또한 양극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출력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양극재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고 코스모스 소재가 원래는 LCO 쪽이었는데 이번에 NCM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내내 차트처럼 이 빨간색의 누적 순매 수량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누적 순매 수량이 올라가는 한 이 코스모스 소재 종목도 좋은 쪽으로 다음 주에도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제가 목표가 제시드렸던 18,000원 라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도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역시나 전기차도 전망 좋다라는 부분 함께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특히나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좋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김상민 전문가의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역시나 좋은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전문가님 종목은 유닛 테스트를 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나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 큰 슈팅이 나온 뒤에 오늘은 살짝 조금 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나 반도체의 수급은 지금 2차 전지나 5G 이런 업종들에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희는 모멘텀이 지금 DDR5에 관련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러한 모멘텀은 아직 전혀 나온 흐름이 아닙니다. 전혀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가에서 일단은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모멘텀이 발휘가 되고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목표가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고 지금도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IT 종목이 수급이 돌아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15,000 월요일에 15,000원대에 지금 대응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저가 이탈을 안 하면서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장기 추세선을 유지를 하면서 오늘도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매물대에 좀 막히면서 1차적인 저항을 보였는데 DDR5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런 거래량적인 측면이 다시 돌아와 준다면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만 좀 실린다면 1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유닛 테스트는 좀 걱정 없이 보셔도 되겠고요. 자, 전문가님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하신 게 AP 시스템 좀 하실 얘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AP 시스템은 현재 목표가 3만 원 잡아주셨고요. 최고가 수익률 아직 1%가량 보이고 있는데요. 좀 중간 점검을 해주시고 싶다고요. 네.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OLED 쪽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흐름이고요. 이거는 다음 주 이상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삼성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QD 디스플레이, QD OLED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2분기가 실적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아직 여전히 크게 부담 없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매수가가 아마 26,000원대에 진입이 됐을 겁니다. 아마 26,000원대 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은 추세적인 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 이렇게 역추세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구간을 지금 수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을 역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OLED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고점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빨리 대응을 하거나 뭐 빨리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저가에서 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 시스템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이고 좀 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또 시청자님들 그래서 염려하실까 봐 이렇게 중간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AP 시스템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와 또 중간 점검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시면요.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좋은 종목들 구해 주실 거고요. 추후에 중간 점검까지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들 만나보고 이제 종목들 구해볼 텐데요. 자, 아직까지 혹시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계속 구해드릴 거고요. 또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 도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 다 구해드릴 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요.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또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사연 남기실 수 있고요. 아직도 사연을 어떻게 남기면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지금부터도 계속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장 정리하는 동안에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게시판 사연 먼저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반도체 국산화 관련한 종목을 좀 찾고 싶은데 이미 종목이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정욱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명확하게 원하시는 바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국산화 관련한 종목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바로 우리 김상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 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준비한 종목이 있고요. 네. 이거 아까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5G 업종에다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이면서도 5G 업종으로 부각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추천할 종목은 메탈라이프라는 종목입니다. 자, 메탈라이프는 2019년 9월에 국내 소부장 상장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하면서 특례 1호 상장 기업으로 지금 상장이 된 기업인데요. 지금 이 종목이 왜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냐면 그런 원래는 이제 일본 경쟁사들이 독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그런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제조 핵심 기술이라는 그런 적층 세라믹 기술을 이 메탈라이프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본으로부터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 품목들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는 걸 데이터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장비 제조업 쪽에서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좀 빛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탈라이프는 지금 5G 시대가 다시 도래를 하면서 이런 RF 반도체 수요가 급증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런 RF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합물 반도체의 그런 수요의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라이프는 미국의 CRE 그리고 한국의 RFHIC라는 회사를 모기업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화웨이의 미국이 화웨이를 좀 제재를 하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그리고 영국 등 계속해서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 그런 5G 업종에 계속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 이런 삼성전자의 하반기 5G 모듈 장비가 이제 수주가 증가가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회사 RFHIC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메탈라이프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구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구간,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역으로 추세를 그리는 구간도 이미 돌파를 했고, 지금 제가 임의로 차트를 그린 건데 이 구간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하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5G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메탈라이프의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차트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보시는 역추세 구간의 저항 구간을 생각해서 1차는 22,500원 정도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이 추세를 좀 이탈하는 구간 한 18,500원 정도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메탈라이프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5G 업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잘 아실 RFHIC의 자회사라고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 주셨네요. 목표가는 22,5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사연들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0125 김영민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언택트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또 게임 종목들도 힘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넷마블은 너무 계속 올라가고 게임 종목 하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영민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 먼저 꼽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게임주에 대한 고민도 접수 완료입니다. 앞서 조성일 전문가께서 또 게임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네요. 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미 구해줘 스탁에서 구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너무 올라가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좋은 종목 뭐 하나 없을까요? 한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예. 종목일까요? 우선 종목 이름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인데요. 썬데이 토지요. 예, 먼저 게임 업종을 우리가 지금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게임 업종이 대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오이즈,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위메이드, 조이맥스, 그리고 넷마블, 펄어비스, 그리고 엔스소프트까지 다양한 기업, 굴지의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로나 종료되기 전까지 아마 언택트 관련 성장주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미국의 대표 게임 업종인 블리자드,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도 연일 신고점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일본의 닌텐도도 다시 한번 신고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넷마블, 네오이즈, 그다음에 웹젠, 그리고 넥슨 GT까지 연일 매일마다 신고점을 세우고 있는 강한 게임 업종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좋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 3분기, 4분기에 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게임이라 하면 신작 출시에 대해서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서 또한 하반기에 신작 출시가 몰려있는 그 게임 종목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받고 종목을 썬데이 토지로 찾았습니다. 혹시 앵커님, 저희 게임들 모바일 게임 많이 있는데 네.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던 게임인 건데 네. 혹시 애니팡 혹시 아십니까? 애니팡 좀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팡팡하고 터지는 맞습니다. 좀 이게 재밌는 줄 게임으로 맞춰서 알고 이렇게 있는데 터뜨리고 예, 네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가 2012년에 애니팡 게임을 좀 선도적인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성장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애니팡 1, 2, 3에 이어서 이번 6월 30일에 애니팡 4 버전을 새로 출시했던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애니팡 1의 성공 때문에 성장을 크게 했다가 15년부터 작년까지는 뭐 다양한 게임이 있었죠. 애니팡 2, 3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위 베어 베어스도 게임도 있었고요. 뭐 애니팡 마코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조금 정체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고 이번에 올해 초부터 해서 특히 올해 6월 30일에 애니팡 4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올 하반기 때에 신작 게임 4가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성장기를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애니팡이 처음에 출시한 이후에 7월 달 초에는 이제 각 양대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대작 RPG 게임 때문에 조금은 밀려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가요. 순식간에 인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캐주얼 게임을 좋아하는 고정층이 팬층이 매우 두터운 그런 흐름이고요. 이 층이 장기적인 이 게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때 버전까지는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구매하는 데에서만 매출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광고가 또 나옵니다. 그런 광고에 대한 것도 광고를 봐야지만 어떤 아이템을 더 얻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광고를 유치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나고 있고 이러한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광고 매출이 70%가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부터는 실시간 대전 로얄이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좀 중독성이 강한 그런 콘텐츠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면 당연히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그래야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 하반기 때 4가지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썬데이 타운이나 애니팡 4 글로벌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 주가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좀 기타로 3월 달에 공시한 이후에 아직 집행하지 못한 자사주 매입이 한 4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때에 수급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얼만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겠느냐 이 포인트도 중요한 거였는데요. 올해 1분기 때는 분기 29억 원 그리고 2분기 때는 아직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25억 원밖에 안 나올 거라서 올 상반기에는 조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작년 연간 이익분은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제 3분기 때 물론 전망치지만 54억 원 그리고 아직 4분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거의 3분기, 4분기에 거의 17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 걸로 보여져서 그런적으로 작년 이익 대비 올해 거의 지금 750% 정도 이상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이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오늘 주가가 겨우 9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이 기업 보면 지금 아래 제가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 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주가는 7월 초부터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7월 초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기업을 3월 달부터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요 주체였던 기관은 여전히 빨간색 그래프처럼 지금도 물량을 털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빠졌지만 주포였던 기관 그리고 또 7월 초부터 외국인도 동시에 물량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 이 부분도 분명 장점이고요. 최근 5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약 97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이 97억 원 했던 이 5주간의 평균 단가가 26,500원입니다. 오늘 종가보다도 좀 더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말씀드리면요. 목표가로는 퍼 12배 수준을 말씀드려서 한 33,000원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차트에서 최근 7월 말대의 저점이었던 23,500원 정도 이 라인을 깨진다 한다면 로스컷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게임주 전반적인 시장 전망도 좋지만 또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썬데이 토즈로 구해주셨고요. 33,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잡고 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팡처럼 정말 빵빵 터지는 수익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 사연은 언제 나오나 싶으시죠?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분의 사연 눈에 띕니다. 임동민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5G 관련해서 좀 사고 싶은데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화면으로 풀어볼게요. 자, 시장의 주인공 5G 관련주에 대한 사연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다시 한번 김상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5G 관련주 고민이 들어왔으니까요. 전문가님께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5G 관련주는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네.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종목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RF텍은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이랑 그리고 또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두 가지가 좀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주가도 지금 꽤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5G 관련주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올해 상반기는 투자가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서도 많이 부진한 걸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하반기부터 이제 글로벌 향으로 5G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RF텍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오늘 덜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RF텍의 좀 모멘텀을 좀 짚어드리면은 이제 국내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좀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LG U+에 이어서 이제 KT나 SKT 이런 전방 고객사가 내년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형 성장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그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화웨이 장비의 배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뭐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영국까지 그 영국에 이어서 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이런 화웨이 장비를 배제를 하기로 어느 정도 지금 두각을 좀 드러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최근에 텔러스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채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세를 보였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속 충전 사업부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5G 언팩이 지금 갤럭시 언팩이 엊그저께 지금 나왔고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뭐 폴더블 2 이런 이제 휴대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5G 쪽도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5G 폰을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5G가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빠릅니다. 소모량이 굉장히 빨라서 지금
그래서 지금 충전에 대한 수요도가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충전기, 고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도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신제품의 출시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수혜 상승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도 긋고 좀 임의로 선을 좀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속적으로 이 구간 9,900원에서 만원대 초반 구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추세 상승에 따른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한 이후에 조금 눌림이 나와준 이후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 저항 구간이 11,300원 정도가 되는데 아마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면은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 구간보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11,700원 정도를 잡아드렸어요. 11,700원 정도를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이 추세가 이탈하는 이 추세선이 이탈하는 한 9,5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은 이것도 좋은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G 관련주를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RF택으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700원,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아쉽지만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구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만큼 다음 주 시장 또 전략을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유동성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바로 아래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50조 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잡고 있다 한다면 이쪽으로 좀 눌렸을 때 없는 분들은 더 저가 매수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눌렸을 때 11선이나 21선에서 눌림목 반등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비중을 채워보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조성일 전문가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성장주와 주도주, 눌림목을 좀 잘 공략해서 하나씩 챙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상민 전문가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다음 주 어떻게 볼까요? 네, 물론 다음 주도 좀 많이 주목을 계속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사실 상승장을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런 조정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업종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한쪽 업종이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그런 업종을 좀 미리 매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5G 쪽이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반도체나 IT 이런 쪽도 다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김상민 전문가님 말대로 좀 적극적으로 다음 주 시장에도 좀 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해줘 스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MTN 들어오셔서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놓으시면요.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또 항상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채팅창 있으시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휴가철이기는 하지만요.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요. 태풍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